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분석 작업의 신비 제3장 삶의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에 방영된 그 우는 낙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가 우는 거죠. 여러 날 계속된 난산 후에 한 마리의 새끼 낙타를 낳은 몽고의 한 낙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몽고에서는 이제 낙타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제 안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제 낙타가 정서적으로 이제 순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새끼를 자기 이제 새끼로 받아들이고 젖을 먹이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그 어미 낙타가 난산하는 과정에서 새끼 낙타를 이제 베타 효소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낙타를 위로하는 음악가가 나와서 이제 악기로 연주를 하면 낙타가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정서적으로 이제 소통이 되고 이제 좀 완화되면 이제 아이 그 새끼를 자기 새끼로 받아들이고 젖을 먹인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람과 정서적인 소통 그리고 음악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는 낙타 이야기를 보면은요, 낙타 주인이 어미 낙타로 하여금 새끼를 돌보도록 격려함에도 불구하고 어미 낙타는 새끼가 가까이 오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떨어지면서 새끼 낙타를 거부합니다. 낙타를 수유한 가족은 일종의 종교의식을 거행합니다. 낙타는 계속해서 새끼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제 낙타를 키우는 그 가족들은 악사를 부릅니다.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그 악사를 불러서 어미 낙타 앞에서 슬픈 멜로디를 연주하게 합니다. 이제 낙타 돌봄인 그 집 며느리가 이제 여기 있는 며느리가 이제 낙타를 돌보고 있는데요. 그 며느리는 낙타의 목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면서 악기에 맞추어 슬픈 노래를 합니다. 이제 어미는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 며느리, 낙타를 돌보는 며느리가 참 그 인상 깊었습니다. 진정한 치료자이며 치유자이며 상담자인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 동물하고도 교감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이제 순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 주역이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음악도 동반되고 의식이 동반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는 낙타 이야기 이제 여기 악사 모습 또 이제 낙타 이제 나중에 이제 낙타가 자기 새끼를 이제 돌보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정서적 삶을 경험하기. 비혼이 말하는 꿈에 대한 작업은 인간이 정서적인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꿈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처리 과정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직 의미가 형성되지 않은 원정서적 에너지들로 가득 찬, 즉 가공되지 않은 감각들은 매 순간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은 어떻게 이런 원초적인 자료를 사고가 가능한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비오는 이런 기본적 과정을 알파 기능으로 불렀습니다. 알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불가능한 베타 요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소화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베타 요소 안에는 소화 가능한 능력에 해당이 되는 알파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현병 환자라든가 감정을 제거한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고등동물이 성취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는 데는 베타 요소 안에 있는 알파 기능이 반드시 동원이 돼야 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감각적인 원정서적 경험은 비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종류를 이제 상징화되지 않은 경험을 비오는 베타 요소라고 불렀습니다. 비온이 가정하는 알파 기능은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꿉니다. 그래서 알파 요소는 상징화되고 인간의 발달적인 자기의 일부로서 채택된 감각적 정서적 경험에
원자들입니다. 이제 순수한 그 감각 자료의 베타 요소가 정서적 자료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알파 요소는 육체의 경험과 정신의 경험 사이의 연합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알파 기능이 음운 가운데 있는 베타 요소들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때 그 베타 요소들은 무의식적이고 알 수는 없지만 대개는 그림 문자로 상상되는 알파 요소들로 변화됩니다. 그림 문자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감각 자료에서 정서적 자료로 변화하는 최초의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베타 요소들의 원정서적인 측면이 알파 기능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을 때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방출돼 버립니다.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소화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되지 않을 때 이제 우주로 방출돼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소화시키지 못한 베타 요소들이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사고 가능한 형태로 이제 되돌려지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보내는 그 베타 요소들을 엄마가 받아서 얼마 안에 있는 이제 알파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아이가 소화 가능한 베타 요소로 바꾼 다음에 엄마가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다시 말하면 엄마는 내가 소화시키지 못한 것을 소화시켜 줄 거야 라는 그 바람이 아이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화 못 시킨 것을 엄마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 던져버리는 그 불편한 것들을 엄마가 받아서 소화시켜서 알파요소로 바꿔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도 그렇고 또 담기는 자와 또 이제 담아내는 자 사이에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되지 않은, 즉 수용되지 않은 베타 요소들은 정신질환이라든가 고통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그리고 특히 현상을 통해서 몸으로 방출될 수 있거나 행동화로 표출이 됩니다. 그런 행위들은 인간에 의해 주체적으로 선택되기보다는 인간을 병리적으로 사로잡습니다. 방출에 실패한 베타 요소들은 무의식 안에서 이물질로, 즉 일종의 정서의 변방에서 고착된 소화되지 않은 경험 조각으로 머무를 것입니다. 이제 융의 이론에서 이런 소화될 수 없는 정서 경험의 조각들은 이제 컴플렉스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습니다. 컴플렉스들은 이제 소화되지 않는 이제 우리 인격들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그 컴플렉스들은 인간의 상호 인격적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내적인 드라마입니다. 이제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면 이제 그와 유사한 컴플렉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의 이제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감정 양상이라든가. 그래서 관계 방식들이 계속해서 소화될 수 없는, 즉 적응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복되는 컴플렉스는 대체로 아동기에 정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바바라 설리반은 융의 이제 컴플렉스 이론과 이제 그 비혼에 소화되지 않는 베타 요소의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알파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정신은 최상으로 기능할 때 그 순간의 정서적인 경험을 그려내기 위해서 알파 요소의 지속적인 흐름을 생산합니다. 알파 기능은 매 순간의 신체와 정서적인 측면들을 결합하고 외부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관계적인 자기를 창조하는 알파 요소들의 꾸준한 흐름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가능한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꿈사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꿈사고로 이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알파 요소들은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의 꿈이나 일상적 대화로 구현된 무의식적인 소통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의 꿈에서 이런 상징들은 서로 결합되어 보다 큰 상징적인 연합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알파 요소는 어떤 스토리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서적인 어떤 그 이제 초기 단계의 이제 그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파 요소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꿈사고로 발전하면서 이제 그 정서적인 소통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접촉장벽을 살펴보죠.
비혼이 말하는 접촉장벽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알파 기능이 정서 경험의 감각 인상들, 즉 베타 요소들을 알파 요소들로 변형시키듯이 비혼이 접촉장벽이라고 부른 것은 지속적인 형성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제 알파 기능이 즉 베타 요소와 알파 요소 사이에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듯이 접촉장벽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그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접촉장벽은 의식과 무의식 요소들 사이의 접촉과 분리를 표시하는 일종의 스크린에 해당이 된다. 그것은 무의식을 이제 무의식으로 그리고 의식을 의식으로 두면서 그 요소들이 둘 사이를 넘나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투과성 세포막입니다. 이게 이제 융의 이론으로 말하면 무의식의 초월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융의 관점에서는 무의식에 더 역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의 초월 기능이 이제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의식과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의식의 결핍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반면에 이제 비혼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그대로 있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일종의 투과성 세포막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접촉 장벽이라는 용어는 유한한 나와 무한한 무의식 사이의 접촉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그것은 스크린이 끝없는 무의식에 대해 함몰되는 것으로부터 매우 제한적인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스크린이 허용한 장벽이다.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전의식하고 상당히 또 유사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융의 초월 기능과 유사하다. 그 알파 기능의 발달을 살펴보면요. 알파 기능은 정신적 표상들로서 알파 기능이 자기 자신의 것보다 더욱 건강하게 작용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합니다. 이제 아기와 엄마 사이에 주로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엄마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유아의 투사적 동의시들을 담아냅니다. 이제 아이가 바라는 그 대상이 돼주는 거죠.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조정 가능한 형태로 다시 유아에게 돌려줌으로써 그의 알파 기능을 성장시킵니다. 엄마의 알파 기능이 아이의 알파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엄마에게 알파 기능이 부족하면 아이에게도 알파 기능이 부족해요.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래 라고 흥얼거리면서 엄마는 고통당하는 유아에게 다가옵니다. 너 죽을까봐 걱정하는구나. 아니야, 너는 단지 배가 고파서 그래. 너를 먹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엄마가 아기에게 이제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줍니다. 엄마는 아기가 담아낼 수 없는 그 고통을 엄마가 담아냅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고통을 자신의 내부로 가져와서 아마 불안과 긴장과 같은 아기의 공포를 이제 경험합니다. 그래서 소화 가능한 상태로 아기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사이로 이제 묘사됩니다. 이제 엄마가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아기가 담기는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그 두 개가 역전이 되는 수도 있죠. 비혼이 이제 사고하기라고 불렀던 것은 두 가지 핵심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제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런 상징, 남성과 여성의 상징을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또 이제 PSD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편집 분열 자리죠. PS는. 그리고 D는 우울적 자리입니다. 그래서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는 서로 왕복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제 멜라니 클라인은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이제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반면에 비혼은 그 둘은 항상 왕복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엄마는 아기의 고통을 이제 담아냄으로써 그 고통을 정서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이 소화 가능한 상태로 이제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어 되돌려주면 아이의 자기에는 효과가 나타나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필요성들만 보게 되는 자아 팽창에 이릅니다. 이런 시기를 멜라니 클라인은 편집 분열자라고 표현합니다. 엄마가 다 이제 소화시켜서 아이에게 돌려주면 마치 아이는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랬죠. 그래서 일종의 팽창 상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편집 분열자리인데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이건 내가 아니라 이거 엄마가 해줬네. 엄마하고 나는 이제 서로 이제 독립적인 존재네. 이걸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또 그걸 극복하면서. 그게 이제 편집 분열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이제 가는 것으로 이제 멜라니 클라인은 본 거죠. PSD 편집 분열자리에서 우울적 자리와 서로 교차한다라는 건데요. PS,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인데 그 PS는 정신 발달의 편집 분열 단계를 의미하며 거기서 이제 대극들은 분열되며 경험은 전체가 아닌 조각들로 있게 됩니다. 이제 D 자리, 자리를 영어에서 이제 포지션, 위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디프레시브 포지션, 우울적 자리라고 그러죠. 즉 대극, 좋고 나쁨을 함께 수용해서 삶의 전체성을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에요. 우리는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쁨 하나만 생각하려고 그러죠. 근데 좋으면서도 나쁘면 상당히 우울해져요. 이제 그게 이제 성장하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당하려고 하지 않죠. 먹이는 좋은 적과 빼앗는 나쁜 적 대신에 아기는 그 둘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들 모두를 포함하는 동일한 적가슴의 측면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분석 상황에서의 그 알파 기능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거 살펴볼까요? 그래서 환자의 베타 요소들을 수용함으로써 상담가는 이제 담는 것으로서 담아내는 용기죠. 그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이제 상담자, 치료자가 이제 담아냈다가 소화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는 것이 보다 유연하고 또 인내할수록 환자의 내사된 담는 것은 보다 더 잘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상담자의 알파 기능이 풍부하고 건강할수록 이제 내담자의 알파 기능이 이제 발달하겠죠. 그래서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 레브리 상태, 몽상 상태라고 그러죠. 그 레브리 상태에서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잘 기능화된 분석가는 그 해체, 분열 상태와 통합 상태 사이를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해체와 통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석가의 능력은 점차 환자에 의해 내사될 것이며 그의 사고 장치를 위한 힘을 이제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거투루드라고 하는 그 이제 내담자의 이제 77세 여성인데요. 임상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제 완전한 문장과 문단으로 표현된 그런 연상을 하고요. 반관계적이고 관계성을 추구하는 연결에 대한 강한 공격성을 보이고요. 30대 초반에 여성 프로이트 학파에게 분석을 받은 적이 있고요. 융학파 분석가에게 30년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기간인 5년 동안 또 다른 여성 분석가에게 분석을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고전 융학파에게 이제 꿈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투르드 사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X 박사의 관심이 그 내적 담는 것이 발전하도록 도왔던 반면에 즉각적인 정서적 경험에 대한 그의 집중력 부재는 거투르드의 발전을 제한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분석 작업의 문제는 심층적 치료 세계를 관통하는 이해, 즉 정서적 연결의 부족을 반영합니다. 이론적으로 융의 이론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론적인 소통을 하게 되면 정서적인 소통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거투르드가 60년대 중반에 X 박사 함께 시작했을 때 분석가들은 치료적 요인으로 무의식에 대한 통찰력, 즉 의식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프로이트, 고전 프로이트 학파와 또 융 학파는 주로 의식화에 이제 치료를 집중하는 거죠. 인격, 나 인격과 너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거투르드 인간성은 내면의 형태를 점점 갖추게 됩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치료적인 분석보다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정서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상담 현장에서 꿈꾸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비혼의 용어로 보면 꿈으로서의 상담 회기가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치료적 회기들은 심각하게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에서 드러난 내용이 공허하고 죽을 것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상처와 고통에 대한 가공되지 않은 원연적 차원으로 흘러들어가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환자의 소화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 베타 요소죠. 그 고통은 분석가가 아직 경험할 수 없는 원초적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환자의 베타 요소가 이제 치료자에게 이제 전이되면 분석가도 똑같이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시기, 질투, 그리고 탐욕은 치료 환경의 배경에서 변함없이 떠돕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정서적 경험이 꿈사고를 통해서 전개될 때 치료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사고를 통해서 상징화된 언어로 정서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 소화 가능한 이제 알파 요소가 탄생하겠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